안녕하십니까. 사전처럼 이용하는 민법 전문 찐 해설 시간입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26조가 나왔습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자, 표현대리는 125조에서 뭘 표현대리라고 했죠? 무권대리지만 마치 유권대리처럼 본인에게 효력이 있는, 유효가 되는, 쉽게 말하면 무권대리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는 무권대리, 그 표현대리라고 그랬고요.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대리를 봤죠. 자, 두 번째가 126조입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126조는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어요. 근데 그걸 넘었어요. 예컨대 갑이 을에게 자신의 A 토지를 담보로 대출 권한을 줬어요. 갑이 을에게 A 토지 서류를 넘겨주면서 이거 가지고 은행 몇 군데 다녀가지고 조건이 제일 좋은 은행하고 담보대출을 좀 받아와라. 이렇게 권한을 줬어요. 물론 서류 다 줬겠죠. 근데 을이 그 서류를 가지고 매각을 해버렸어요. 자, 을은 담보대출 권한이 있었는데 그 권한을 넘었죠. 문제는 병이 을에게 매매 권한이 있다고 믿어. 그리고 그 믿음이 정당해. 왜 정당하냐? 갑이 을에게 담보대출 권한을 수여하면서 교부한 서류들이 있어요. 뭐 위임장이라든가 인감증명이라든가 이런 서류. 그 서류를 봤더니 예컨대 위임장, 갑은 을에게 A 토지 담보대출 일체 권한을 위임한다. 이렇게 써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써 있고 이렇게 써 있어요. 갑은 을에게 A 토지 거래 권한을 위임한다. 거래에 관련된 권한을 위임한다. 이렇게 만약에 써줬단 말이에요, 갑이. 담보대출 권한을 부여하면서 위임장에다가 넓게 갑이 이렇게 담보대출을 하다 와라. 이게 수권행위야. 근데 위임장에는 거래 관련 사항을 위임한다. 이렇게 써줬어요. 그럼 병의 입장에서는 을이 제시한 갑이 써준 위임장을 봤더니 이렇게 써있다면 을에게는 매각 권한이 있구나 라고 믿을 수밖에 없고요. 그죠? 그 믿음이 갑이 위임장을 이렇게 써줬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죠. 정당하죠. 이런 경우에 성립하는 게 권한을 넘은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조문이 이렇게 돼 있죠. 대리인 을이 담보대출 권한 외의 법률행위, 매각을 한 경우에 제3자가 누구예요? 직접 상대방 병이 그 권한, 즉 매각 권한이 있다고 믿고 그 믿음이 정당하더라. 즉 갑이 서류를 저렇게 써줬더라. 위임장에다가. 그럼 병은 믿을 수밖에 없더라. 그죠? 그럴 때 본인 갑은 그 매각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게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가 됩니다. 따라서 권한 넘은 표현들이가 성립하려면 당연히 을에게는 권한이 있어야 되죠. 그죠? 일단 권한이 있어야 돼요. 기본 권한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본 권한이 있어야 되고요. 그걸 넘는 대리행위가 있어야 되죠. 당연히 이 법률행위는 대리행위여야 됩니다.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되겠죠. 그리고 상대방에게 뭐가 있어야 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죠. 이 정당한 이유가 뭐예요? 선의 무과실을 말하겠죠. 왜? 을에게 매각 권한이 없다는 것을 전혀 모를 거 아니에요. 병은 갑이 위임장에다가 A 토지 거래 관련 사항을 위임한다라고 써줬기 때문에 병은 을에게 매각 권한이 없다라는 것을 전혀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병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는 말은 병은 선의 무과실이다 이런 뜻이에요. 125조에서는 대놓고 그랬잖아요.
제3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제3자는 선이 무과실이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다이렉트로 해석이 되는데 126조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나 이렇게 안 해놨고요. 그냥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본인 책임지다. 그럼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책임지지 않는다. 정당한 이유가 없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125조에서 봤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없다라는 말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럴 땐 당연히 본인은 책임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자, 126조는 이렇게 본인을 위해서 일정한 행위 할 수 있는 권한이 이걸 기본 권한이라고 그랬죠. 그 권한이 있는 자가 그 권한을 넘은 대리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합니다. 얘가 나와 있죠. 갑이 을에게 자신의 A 토지를 담보로 금전 차용을 부탁을 했는데 을이 이걸 넘어서서 매각을 한 경우와 같이 기본적인 어떠한 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 대리하는 한 경우에 성립하는 표현 대리가 됩니다. 자, 이때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의 기본 권한에 속하는 행위. 좀 전에 애가 뭐였었어요? 담보대출이죠. 그 권한을 넘은 행위. 뭐였었죠? 매각이죠. 동종류도 아니고요. 유사하지도 않아요. 그래도 성립하게 됩니다. 즉 126조 권한 넘은 편대가 성립하기 위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행위와 그걸 넘은 행위가 동종일 필요도 없고 유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판례도 있어요.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위임했어요. 서류를 줬겠죠. 그런데 을이 그 서류를 가지고 매각을 해버렸어요. 이때 등기 신청은 등기소라는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공법상의 행위입니다. 즉 공법상의 행위 권한이 있는 자가 매각 같은 사법상의 행위를 했어요. 이 경우에도 권한 넘은 편제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게 판례이기 때문에 기본 권한에 포함되는 공법상의 행위와 그걸 넘는 사법상의 행위, 동종류도 아니고 유사하지도 않죠. 그래도 권한 넘은 편제가 성립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기초를 가지고 조문을 해석해 볼게요. 다시 한번. 대리인이 권한 외의 범죄를 한 경우 다시 한번 갑일에게 담보대출을 부탁했는데 매각을 했다. 제3자, 즉 직접 상대방 병이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 즉 을에게 매각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정당하다. 다시 말해서 을에게 갑수 외의 투자를 매각할 권한이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병은 뭐다? 선의 무과실이다. 왜? 을이 A 토지 매각에 관한 갑이 건네준 서류 일체를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임장에 A 토지 담보대출 권한을 위임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A 토지 거래 관련 사항을 위임한다라고 써 있고 갑이 떼준 인감증명서에서도 A 토지 매도용이라고 써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병의 입장에서는 철석같이 믿을 수밖에 없고 그 믿음이 정당하겠죠. 자, 이때 병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당연히 을과 계약을 할 당시에 객관적 사정을 가지고 즉 서류를 제대로 확인했는가 이거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다. 을이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런 을의 주관적인 평가 이거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요. 계약 당시 객관적 사정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겠죠. 그러면 본인은 그 행위에 책임이 있다. 즉 그 행위는 마치 유권대리처럼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이게 126조가 됩니다. 특히 126조에서는 기본 권한이 뭐냐? 여기 좀 문제가 많이 되고요. 126조가 성립하려면 기본 권한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예 기본 권한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때는 126조가 성립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그 기본 권한 속에는 당연히 법정대리, 임의대리 들어가겠죠. 법정대리나 임의대리를 기본대리권으로 해서 그걸 넘었다. 또 복대리는 선임할 권한이 없는 대리인이 예를 들어서 임의대리인데 임의대리는 본인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복대리인 선임하잖아요.
그런데 본인 승낙도 없고 부득이한 사유도 없는 임의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한 경우. 두 번째, 대리인이 대리권이 소멸한 다음에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이런 경우에 그 복대리인 선임 권한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그 복대리권도 기본 권한에 해당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도 출제가 됐죠.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기본대리권에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권도 포함된다. 그 대리인에게 복인권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도 대리권이잖아요. 그것도 126조의 기본 권한에 포함이 되니까 그 복대리인이 권한의 범위를 넘었다. 그럼 126조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주 등장하는 지문들입니다. 민법 129조의 표현대리를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126조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일단 대리권이 소멸했어요. 대리권 소멸 후에 대리행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대리행위가 요 소멸한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버렸어요. 가위 을에게 담보대출 권한을 줬는데 을이 일을 안 해. 그래서 갑이 담보대출 권한을 철회를 했어요. 숙권행위 철회. 그럼 을은 담보대출 권한이 소멸했죠. 을이 담보대출 권한이 소멸한 후에 갑이 회수하지 않은 서류를 가지고 매각을 해버렸다. 그럼 이 경우에도 126조 권한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을이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그 소멸한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무권대리를 하는 경우에도 권한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고, 이거를 129조가 권한 소멸 후의 표현대리입니다.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를 기본대리권으로 한다라는 말은 129조의 표현대리를 기본대리권으로 한다라는 말은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무권대리가 있고 그 무권대리 행위가 소멸한 대리권의 범위를 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럴 때도 권한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권한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은 그 권한을 넘은 행위와 무권대리 행위와 동종류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틀린 질문이 되죠.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냐 없냐?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요. 행위 이후 사정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다. 조금 어렵지만 이런 지문들이 자주 등장하니까 126조 간단하게 권한이 있고 그걸 넘었다. 그리고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 즉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이럴 때 성립하는 표현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26조 살펴보셨습니다.